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책 10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에 보면 역시 이번 시간에도 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뭘 배운대요? 원 넓이를 배운다고 합니다. 원 넓이. 자, 원 넓이를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 자, 원 넓이를 옛날 사람들이 직사각형을 사용해서 먼저 구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식 기억나나요?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였더라? 원, 주, 율 곱하기 반, 지, 름 곱하기 반, 지, 름이었죠. 근데 가끔 문제에서 원주율이나 반지름 둘 중에 뭘 안 알려주는 불친절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 원주라든지 지름이라든지 하는 요소를 통해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원주율에다가 곱해서 원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102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복습이 되니까. 자, 1번에 보면 웬 관역 같은 게 있는데, 자, 이 관역은 뭐냐면 원 모양으로 도화지를 여러 장 오려서 만든 모양이라고 하네요. 관역이 맞았네. 근데 이 관역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 원이 작아지잖아요. 바깥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궁금했던 거예요. 각 원이 서로의 몇 배 정도 되는지. 자, 짐작을 할 수 있나요? 몇 배쯤 되냐고 물었으니까 우리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짐작하기로는 몇 배쯤 될 것 같습니까? 자, 짐작이 가시나요? 대충 먼저 노란색 원이 빨간색 원의 몇 배쯤 되냐 한번 그려보면 한 4개까지는 들어갈까? 4, 5배 될까? 4.5배 정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림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색 원이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합니다. 자, 초록색에 이 빨간색을 갖다 대면 몇 개나 들어갈까?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9개가 될까? 9개까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대충 10배라고 찍어봅시다. 틀릴 수도 있어요. 몇 배쯤 되냐고 물었으니까 정확한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짐작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어림이 아니라 실제로 넓이를 구하면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구해보면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슬기가 오린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라고 하는데 원주율은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네요. 순서대로 1, 2, 3cm죠? 적어봅시다. 반지름이 빨강, 노랑, 초록이 되면서 1, 2, 3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원주율은 3이라고 하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빨강색 원의 경우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3.1 곱하기 1 곱하기 1하면 그냥 3.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 잘 따라오세요. 노란색 원 3.1 곱하기 엉뚱한 데다가 점을 찍었네. 3.1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반지름 2 하면 3.1 곱하기 4니까 12.4가 되겠네요. 12.4.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원. 자, 초록색 원은 지금 반지름이 3이죠.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면 3, 3은 9라서 3.1 곱하기 9 하면 27.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원은 넓이가 3.1, 노란색 원은 12.4, 초록색 원은 27.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넓이부터 제대로 구해 보시고요. 다 적은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보시는데 지저분한 계산 과정 싹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에 답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변할 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넓이 3.1.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12.4. 그 다음에 27.9로 요렇게 변했는데요. 요렇게 변하였는데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반지름이 2배, 3배 됐을 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반지름이 2배 됐을 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됐다? 지금 4배 됐고, 자, 반지름이 3배가 됐을 때 원의 넓이는 9배가 됐습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면 반지름이 2배, 3배 되면 원의 넓이는 2배가 아니라 2 곱하기 2배, 또 3배가 아니라 9니까 3 곱하기 3배 된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의 넓이 구하는 식 자체가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잖아요. 자, 반지름이 2배, 3배 되면 넓이는 2배 곱하기 2배, 3배 곱하기 3배. 자, 2번 곱해진 만큼 커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예쁘게 써볼게요. 반지름이 2배, 3배 되면 원의 넓이는 2 곱하기 2, 4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배 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2 곱하기 2를 그냥 4라고 생각했고 3 곱하기 3을 9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반지름이 2배 되면 원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배, 반지름이 3배 되면 원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배 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선생님 이 쓰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으시면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셨으면 옆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옆쪽으로 넘어와서 103쪽 보겠습니다. 자, 103쪽은 지금 무슨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에요? 103쪽은 웬 꽃밭이 있는데 얘도 무슨 관역처럼 생겼습니다. 분수대에 흰색 꽃밭, 노란색 꽃밭으로 이렇게 점점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 뭐 어떻게 하래요? 어디가 가장 넓을지 말해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 분수대는 그냥 가운데에 있지만 흰색 꽃밭의 넓이는 그냥 원 넓이가 아니라 누구에서 누구를 뺀다? 자, 흰색만큼의 원에서 분수대를 뺀 게 넓이고, 노란색 꽃밭은 노란색 빼기
흰 꽃밭을 뺀 게 넓이라는 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구해보죠.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분수대의 넓이랑 요 원이랑 요 원을 구해야 뭐 빼든 말든 할 것 같아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원주율을 간단하게 3으로 줬네요. 그러면 분수대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분수대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얼마? 반지름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요만큼은 3이라고 되어 있죠? 3 곱하기 3. 3, 3, 3이네요. 3, 3은 9. 9, 3, 27. 분수대의 넓이는 27제곱미터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 꽃밭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 그림 보시면 3에다가 3만큼 더 더한 6이 됩니다. 반지름 6인 원에서 분수대 넓이만큼 빼야지만 제대로 꽃밭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반지름 6인 원의 넓이식 어떻게 써요? 원줄 곱하기 6 곱하기 6. 요게 이제 반지름이 6인 요만큼의 원이고요. 여기서 누구를 빼라? 분수대만큼 빼줘야죠. 분수대 넓이 27을 빼야지만 흰 꽃밭의 도넛 모양, 흰 꽃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보셔야죠. 좀 크게 써볼게요. 다시 분수대의 넓이가 27인 거는 알았고 지금 우리는 흰색 꽃밭을 구하는데 흰색 꽃밭이란 요 동그라미, 요 흰색 부분에다가 분수대만큼을 빼주고 남은 도넛 모양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큰 원의 넓이 빼기 분수대를 해야 돼. 큰 원의 넓이는 원줄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반지름에서 분수대의 넓이를 빼면 되지. 계산해 볼게요. 자, 3, 6, 18이고요. 18에 6을 곱하면 108에서 27을 빼면 되겠죠? 얼마? 81이 나옵니다. 그냥 원넓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원넓이에서 분수대만큼을 빼셔야 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흰색 꽃밭 넓이까지 구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노란색 꽃밭 넓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노란색 꽃밭 어떻게 구할까? 지금 우리가 분수대 넓이랑 흰색 꽃밭 넓이까지 구했습니다. 노란 꽃밭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전체 큰 원에서 얼마큼 빼라? 요 두 번째 원만큼을 아예 통째로 빼버리면 남은 바깥쪽 도넛 부분만 구하면 되겠죠. 자, 전체 큰 원에서 흰색 꽃밭 넓이 말고 그냥 요 가운데 원을 통째로 빼면 되겠습니다. 한번 노란색 꽃밭 식을 세어볼게요. 자, 전체 큰 원, 요 원 가운데에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데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 8cm네요. 반지름 8. 요게 이제 바깥쪽 가장 큰 원의 넓이고 여기서 누구를 빼라? 흰색 꽃밭 넓이 말고 흰색 꽃밭은 지금 가운데가 뚫려있는 도넛이었으니까 얘네 말고 두 번째 원 자체를 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줄 곱하기 반지름, 중간 반지름 6 곱하기 6.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3, 8에 24. 24에다가 8 한 번에 곱할게요. 4, 8, 32. 192.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아까 구했죠? 108이었던가요? 자, 계산하시면 4, 8, 84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나왔나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해 보셨나요? 빼시면 8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냥 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의 넓이를 사용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마치 도너츠 모양처럼 우리가 이 원 자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남은 이 주변 둘레의 넓이만, 주변의 넓이만 구하는 문제였네요. 여러분이 이 계산 자체보다는 식 세우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문제를 풀어보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 아래 3번인데 자, 얼핏 보면 이거는 원이랑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원이랑 아예 관련이 없다면 여기에 문제를 풀려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꽃밭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보면 당황스럽죠. 자, 왼쪽부터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반원이랑 분홍색으로 칠한 반원이랑 자, 이렇게 나누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 빨간색 원은 원래 커다란 모양이었을 텐데 이거를 반으로 잘린 부분만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홍이는 두 개를 합체시켜버리면 원 하나가 통째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자, 위에 요 큰 산처럼 생긴 애는 이만한 커다란 원의 절반만큼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아래에 붙은 얘는 요 두 개를 홀라당 합쳐서 요 원의 넓이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보죠. 자, 윗부분에 요 애들은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반지름이 원래의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커다란 원은 얼마? 원래 커다란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10 곱하기 10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원을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즉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이 나누기 2를 반영해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큰 원을 반으로 자른 거니까 큰 원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 다음 반을 잘라주면 되죠. 나누기 2. 자, 계산을 하면 너무나 쉽게도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3.14를 100배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니까 그냥 314.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2, 1은 2, 2, 50, 157제곱미터인데 여기 바로 쓰면 안 되는데 큰일 할 뻔했네. 157제곱미터인데 이게 다 구한 게 아니라 요 위에 요 넓이가 바로 157제곱미터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넓이만 구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복습. 어떻게? 요 반원은 자, 원래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고 넓이를 구한 다음 나누기 2를 했어요. 반절이니까. 그랬더니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한 다음에 반원이라 나누기 1 했더니 157이 나왔고요. 자, 이제 157에다가 밑에 있는 원 더하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원 두 개를 합쳐서 홀라당 작은 원을 만들어주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원주율 곱하기 자, 얘는 반지름이
10이 아니라 5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여러분이 한쪽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3.14 곱하기 25. 계산을 하시면 4, 2, 8, 1, 2는 2, 3, 6. 계산을 하시면 자, 78.5가 나오네요. 여러분 선생님의 계산이 꼭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78.5. 자, 그러면 결국에 요 위에 부분 빨강이는 157이고 파랑이 더한 거는 78.5니까 전체 도형이 이상한 요상한 무슨 과자 같기도 하고 엉덩이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모자 같기도 한 이 요상한 도형의 넓이는 결국 얼마? 157이랑 78.5를 더하시면 되겠죠. 더해서 알맞은 숫자를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157이랑 78.5를 더하셔서 여기에 알맞은 숫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 얘 넓이 어떻게 구했다고? 요 윗부분의 반원이랑 아랫부분 원들을 더했는데 이 윗부분의 반원은 큰 원 나누기 2를 했고 아랫부분은 두 개를 합체해서 작은 원으로 한 번에 구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원 넓이만 구하면 편할 텐데 조금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럼 두 번째 도형, 요 반짝이 부분, 가운데 다이아몬드 부분을 구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원 부분을 찾아보세요. 흰 부분을 4개를 모아보면, 흰 부분을 4개를 모아보면 꼭 마술 도구처럼 흰 부분을 4개로 모아보면 하나의 원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 흰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반짝이 부분을 구하려면 직사각형에서 원 부분만큼 빼면 되겠죠. 그쵸? 직사각형에다가 이 원 부분을 빼면 반짝이 부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만큼이 4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겠네. 한 변의 길이가 8. 8 곱하기 8을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을 빼면 반짝이 부분이 나오겠다. 자, 다시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에서 누구를 빼자고? 흰 원을 4개를 모아서 만든 흰 원을 빼면 반짝이가 나올 거예요. 식을 써보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한 변이 8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을 하고 여기서 누구? 원. 원주율이 3.14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를 빼면 아마 반짝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64 빼기 자 3.14 곱하기 16이죠. 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서 반짝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서 정답 반짝이 부분은 그래서 몇 제곱미터인지 지금 구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데 이 응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꼭꼭 복습을 한 뒤에 이 김책을 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 넓이 구하는 데 조금 더 익숙해지는 단계 그리고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응용 문제를 푸는 단계
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